눈썹의 위치가 떨어지고 눈꺼풀의 처짐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마가 처졌다고 내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이 처졌다를 주소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호성형외과 원장 윤정원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윗눈꺼풀 수술 중에 눈썹파 거상술, 상안검 성형술, 이마 거상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수술 중에서 가장 생소해하시고 가장 꺼려하시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피하시고 싶어 하시는 수술이 이마 거상술입니다. 하지만 이마 거상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 두 편의 영상을 걸쳐 상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 이마 거상술이 생소하고 꺼려지는 이유,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중년분들께서 윗눈꺼풀 처짐을 주소로 병원에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 이마 거상을 아예 들어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셨지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규모가 큰 수술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2편의 영상에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마 거상술은 눈썹파 거상술이나 상안검 성형술에 비해서 규모 자체가 큰 수술은 맞지만 이 이마 거상술에 숙달되신 선생님이면 오히려 나머지 두 수술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다고 느껴지시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회복 기간이 긴 수술은 쌍꺼풀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그 붓기가 빠지는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난이도 측면에서도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디자인을 하고 정확하게 한 디자인을 정확하게 오려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대상인 중년분들께서는 젊은 분들에 비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어느 정도 단단함이 있는 두부는 정확하게 썰 수 있지만 연두부는 너무 무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모양으로 자르기가 어렵죠. 또한 도화지가 구겨져 있을 때 여기에 그림을 정확히 그리고 그 구겨진 도화지를 정확히 오려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마 거상술은 이 구겨진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걸 오려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우에서 당겨서 이 구겨진 도화지를 펴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수술 자체의 원리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즉 규모가 큰 수술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높고 하면 안 되고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수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중하안면이 처지면 안면 거상술을 해야 되는 것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데 상안면이 처졌을 때 이마 거상을 하면은 거부감을 갖고 계십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하안면의 노화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주름이 인디안 주름, 팔자주름, 이가주름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당겨줘야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은 규모가 큰 수술이긴 하지만 저희에게 굉장히 생소한 수술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마 거상술은 왜 생소하게 느껴지느냐? 이마는 노화가 진행이 되면 중하안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짐이 덜합니다. 이는 이마의 해부학적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 얼굴은 주로 표정도 지어지고 잘 움직여지는 부위이기는 한데 이마 부위는 골막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마 자체가 처졌다고 느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눈썹의 위치가 떨어지고 눈꺼풀의 처짐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마가 처졌다고 내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이 처졌다를 주소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이마 주름은 왜 생기느냐? 이는 이마 자체의 노화보다는 눈꺼풀의 처짐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눈 뜨는 힘이 부족해지고 눈꺼풀의 처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야가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눈썹과 이마를 들어서 눈을 뜨게 되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마 주름을 고민으로 이마 보톡스를 많이 시술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검 하수가 있고 눈썹 하수가 동반된 분들에게 이마 주름을 펴기 위해서 이마 보톡스 시술을 하면 전두근이 마비가 되어서 오히려 눈썹 위치는 떨어지게 되고 이마 근육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시술 전보다 눈뜨기가 훨씬 무겁고 시야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마 보톡스도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에 시술을 받으셔야 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현상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마 거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술 규모나 방법의 차이도 있지만 눈썹 하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중년분들께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인상입니다. 젊어지고는 싶으시지만 인상이 강해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처짐이 남아있을 때는 그냥 본인의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성형수술로 인해서 오히려 인상이 강해져 버리면 주변에서 수술 전이 낫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한마디씩 듣게 됩니다. 수술 후 처짐이 사라져서 젊음을 되찾기는 했지만 오히려 인상만 보면 더 날카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썹의 위치입니다. 눈꺼풀 처짐이 동반한 눈썹 하수는 그냥 일반적인 노화로 받아들여지지만 눈꺼풀 처짐이 없는 날카로운 눈에 눈썹과 속눈썹의 거리가 가깝게 된다면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보입니다. 눈썹화 거상술과 상안검 성형술은 기본적으로 눈썹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처진 눈꺼풀을 잘라내고 봉합하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눈썹과 속눈썹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눈썹 하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악화되는 수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 거상술은 눈썹 하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술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술을 꺼려하고 생소해하는 이유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 노화는 제일 위쪽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화를 되돌리는 방법은 제일 위쪽에서 당겨줘야 되겠죠. 위에서 당기면 눈썹 하수가 해결이 되고 눈꺼풀 처짐이 어느 정도 완화되며 눈꺼풀 처짐을 직접 절제하고 잘라서 해결하는 수술 방법에 비해서 인상의 변화가 적습니다. 물론 당기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눈꺼풀 처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절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마 거상술이 상안면이 되돌릴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요. 영상 2편에서는 이마 거상의 두 종류,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이마 축소 거상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호성형외과 원장 윤정원이었습니다.